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 독일의 레전드 공격수, 서독 국가대표로 월드컵 우승, 미넨글라드바이의 레전드, 레알 마드리드에서 32년 만에 비기어를 들어올리고 미넨에서 트래블까지 달성한 윕 하인케스 감독입니다. 하인케스 감독은 1945년 5월 9일 독일의 메넨글라드바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날이 바로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한 날인데요. 때문에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 있던 당시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여 서독 국가대표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하노버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보낸 것을 빼고는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모든 선수 생활을 보냈는데요. 2부 리그의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데뷔하여 우승에 힘을 보태 1부 리그로 진입하게 됩니다. 메넨글라드바흐에서 3년째 되는 해인 67년 하노버로 이적한 윕 하인케스는 3시즌간 글라드바흐에서 보여주었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데뷔부터 이적 전까지 82경기 50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었지만 하노버에서 86경기 25골이라는 비교한 저조한 성적의 하인케스는 다시 글라드바흐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득점 감각은 살아나고 전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글라드바흐의 리그 2연패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 시기가 글라드바흐의 분데스리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글라드바흐는 72-73년 독일 클럽 처음으로 UEFA컵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27분 전에 3대0으로 경기를 치고 있었고 배수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 경기장이 물에 잠기며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는데요. 이후 2차전에서 하인케스는 고군분투하며 멀티골을 넣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한 글라드바흐는 경기에서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하인케스는 12골을 넣으며 대득점왕에 오르는 등 뛰어난 득점 감각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하인케스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로 불리며 폭격기 게르트 밀러, 피셔 클라우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분데스리가의 대표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통산 기록은 369경기 222골을 기록하였는데 427경기 365골의 게르트 밀러와 536경기 268골의 클라우스 피셔의 뒤를 이은 통산 득점 3위의 기록이며 경기당 0.6골이라는 놀라운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선수로는 214골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UEFA컵 득점왕 이후 73-74, 74-75 시즌 2시즌간 30골, 27골로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오르는 등 최전성기를 달립니다. 하인케스의 득점 페이스에 힘입어 바이에른을 제치고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한 데 이어 UEFA컵 결승전에서도 해트트릭을 하며 팀에게 유럽 대항전 우승을 포함한 더블을 선물하였습니다. 이후 리그 3연패와 유러피언컵 준우승, 유러피언컵 득점왕 등 팀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팀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는데 74년 월드컵 우승 등 팀 커리어나 국대 커리어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고 마지막 시즌인 77-78 시즌을 끝으로 축구화를 벗고 현역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직후 바로 글라드바흐의 수석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한 하인케스는 다음에 우도라테크의 뒤를 이어 8년 동안 친정팀의 지휘봉을 잡으며 마테우스를 데뷔시키고 세계적인 선수를 이끌어내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나 80년대 이후 축구 리그가 돈의 흐름에 좌우되며 뛰어난 선수들을 붙잡을 돈이 없었고 이들을 보내주며 팀 성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력을 인정받은 하인케스는 독일 최고의 클럽인 미넨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4시즌 동안 2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스타 선수를 방출하였고 그 다음 시즌인 90-91 시즌 좋지 않은 활약을 펼치게 되어 세대교체 실패와 성적 부진의 이유로 경질되었는데요. 91-92 시즌 스페인 라리가 감독을 맡은 독일의 세 번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팀은 바로 아틀레틱 빌바오였는데요. 다음에 유로파 리그의 진출을 이끌며 라리가에서의 지도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독일로 건너와 프랑크푸르트를 맡았지만 스타 선수들과 충돌을 빚었고 9개월 만에 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후 95-96 시즌 부임한 테네리페에서 또다시 유로파 리그를 진출시켰고 다음해에는 준결승까지 올려보내며 뛰어난 성과를 거둡니다. 이 성과를 인정한 스페인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탐냈고 97-98 시즌 하인케스가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부임 첫 시즌 만에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키며 그의 감독 커리어 첫 유럽 대항전 타이틀을 얻어냅니다. 이는 32년간 성적이 없던 레알 마드리드가 들어올린 비기어였는데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에서 리그 성적은 4위에 머물렀고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자 한 시즌 만에 그를 경질시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벤피카 감독직을 맡고 다시 아틀레틱 빌바오 사령탑을 맡지만 지난번처럼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지는 못하였고 해외 생활을 접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지만 거듭된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그는 스스로 감독직에 물러나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인케스는 축구계를 영원히 떠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0809 시즌 바이에른은 엄청난 부진으로 유로파 리그에 갈 위기에 처하자 긴급 소방수로 하인케스를 선임했고 연승을 이끌어내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소방수였기에 해당 시즌이 끝난 후 레버쿠젠으로 떠났습니다. 레버쿠젠에서 비달, 키슬링, 토니 크로스 등의 선수들을 발굴하며 구인 시즌 4위, 다음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부진을 떨쳐내고 미넨으로의 감독 복귀를 하였습니다. 하인케스는 이 사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 시즌 무관의 팀에서 유럽 정상급 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제롬 보아탱, 파피냐, 마누엘 노이어 등을 영입하며 통곡의 벽의 수비진으로 탈바꿈합니다. 전반기 리그, 컵, 챔스에서 순항을 하였지만 슈바인슈타이거의 부상 공백에다 토니 크로스, 로번, 밀러가 동반 부진에 빠지었고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단두대 매치와 포칼 결승에서 영거푸패하며 도르트문트에게 리그와 포칼 모두 내주었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지만 올리치와 슈바인슈타이거의 실축으로 준우승 트래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 지난 시즌에 준우승 트래블로 피눈물을 흘렸던 바이에른은 여러 대회에서의 병행할 서브가 부족함을 깨닫고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영입을 시도하며 단테, 마르티네즈, 만주키치, 샤키리, 피사로 등을 데려왔습니다. 독일 슈퍼컵에서 도르트문트를 꺾으며 우승하더니 리그에서는 역대 최다승, 역대 최소패, 역대 최다승점, 역대 최단기간 우승, 2위와의 최다승점, 역대 최소실점, 개막기점 최다연승, 역대 최다 원정승, 최단기간 전반기 우승 등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당시 최강이었던 바르셀로나를 도합 7대0으로 격파하였고 독일 간의 결승전에서 2대1로 팀 역사상 5번째 비기어와 하인케스의 2번째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포칼컵 결승에서도 슈투트가르트를 꺾고 독일 클럽 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하였는데요. 시즌 중 은퇴를 선언했던 하인케스는 트래블 우승 후 박수 칠 때 떠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바이에른 미넨이 급하게 SOS를 보내자 흔쾌히 감독직을 수락하는데요. 당시 미넨의 스쿼드는 알칸타라, 노이어, 로번, 밀러, 비달, 보아탱 등이 잔부상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은커녕 챔스 진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시즌인데요. 하지만 포칼 준우승, 챔스 준결승, 리그 우승을 해내며 다시 한번 위기의 미넨을 구해내었고 미넨 팬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인케스는 준결승 탈락 후 더 이상 벤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은퇴에 못을 박았는데요.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위기에 빠진 미넨을 구해내며 많은 팬들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의 레전드 선수이자 독일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은 축구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트래블 당시 하인케스의 미넨은 최전방에 타겟맨 만주키치, 2선에서는 로번과 리베리의 양 날개, 다재다능의 토마스 율러가 중앙에 위치하고 3선에서는 활발한 활동량의 슈바인슈타이거, 마르티니즈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수비에서는 단테와 보아탱이 단단하게 버텨주며 필립 람과 알라바의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하여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리그 기록에서 볼 수 있듯 공격뿐만 아니라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던 팀인데요. 하인케스는 또한 전술에서 확실한 색깔의 전술을 가지지 않고 다재다능한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약팀을 만날 땐 양악을 하기도 하고 강팀을 만나선 점유율을 낮추고 역습 등을 하며 지공과 수비 전술 등 부족한 부분이 없는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플랜을 수정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선발 선수들을 바꿔주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였는데요. 감독으로 참여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곤 모두 결승전에 오르며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며 토너먼트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한 시대를 풍미했던 뛰어난 전술가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서 여러 전술을 구사하는 다재다능한 감독 유 하인케스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